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 상, 알고전 부분에서, 야, 심지어 니네 진짜 신기한 게, 니네 스텝 2 문제 푼 사람이 없어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다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풀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풀 생각이 없어서? 니 그거 한 번 넘어가면 계속 안 풀잖아. 뭐, 오답도 안 고치고. 그러면 아가씨는요? 너무 상상해서 일단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질문을 했는데 응. 아직 더 고쳐서 승훈이는요? 저다 풀고 다 고쳐놨어요. 예림이는요? 어? 여러분들한테 저의 플랜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저번 시즌에 한번 경고를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냐면 지금 열심히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개념 정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선행이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단 티를 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은 당장에 푸는 문제 푸는 하나하나 푸는 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념을 기억에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이 단원 테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게 뭐냐면 단원 테스트 결과가 지속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 시험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저 그 분들 다음 시즌에 스테이 시킬까 하거든요. 어차피 심화 과정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알고전 한번 다시 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드리는 얘긴데, 네. 열심히 하든가 스테이 하든가 선택은 너희의 몫이에요. 니네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백날 첫날 대답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에서 보여지지 않으면은 행동으로서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말은 누가 못해. 야, 말로 따지면 난 이번 주에 로또 당첨됐어요. 응? 이번 주에 로또 사서 로또 당첨될 거예요.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해. 그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 지금 니네가 하는 말이 다 그렇게 들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말에 힘이 없어. 지금 너네들이 하는 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 막 목소리 키워가고 막 소리 지르고 혼내고 막 그러다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같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너네들은 너네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둘 다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내가 잔소리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결론은 안 되면 그냥
잔소리보다는 나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나는 말보다는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너네들한테 계속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이따위로 하지 마, 이따위로 하지 마, 이따위로 하지 마, 라는 얘기로 수두룩 빽빽하게 너네들한테 잔소리를 했는데요. 그 잔소리 말고 그냥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들 단원 테스트 2번에서 3번 이상 똑같이 떨어지고 개념 공부 안 하시고 점수 변하는 게 안 보이고, 예를 들어 예전 시험이 40점대가 나왔다. 그럼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뒤지게 욕을 먹겠지만. 근데 그 다음 시험이 60점, 70점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 통과를 했다. 뭐 그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60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오고 그 다다음에 시험을 봐도 60점이다. 그거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고요. 그거는 행동으로서 저에게 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행동으로서 답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즌에 남길 거예요. 스테이 시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요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 안내사항입니다. 오답이 남아있으면 오답을 고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니네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건 니네들 초딩 때나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교재검사, 숙제검사, 문제풀이 검사 그런 거 할 때나 하는 거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니는 무슨 교복 입은 초딩이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 아닌 이상 너네들한테 교재검사, 숙제검사 이런 걸 굳이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네들이 필요에 의하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너네들한테 이미 넘치도록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오답을 해야 되는 이유, 오답을 고쳐야 되는 이유, 오답을 복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또 같은 얘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더 알고 있으면 하셔야죠,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할까 합니다. 확인할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오며 가면 책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나랑 약속 안 지킨 거니까요. 나랑 약속 안 지킨 사람을 굳이 여기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숙제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나랑 약속 안 지킨 거니까요. 내가 화내기보다는 이제 말로 잔소리하고 혼내기보다는 행동으로 판 내리는 걸로 보여드리면 되죠. 오답 안 고치셔도 괜찮고요. 개념 정리 안 하셔도 괜찮고요. 숙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다음 시즌은 여기 없을 겁니다. 전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잔소리가 좀 과했네요. 일단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게 이제 근과계수와의 관계부터 3차 식을 작성하는 거, 이제 켤레근의 성질이라던가 오메가 같은 것들을 배우셨는데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오메가의 값 자체를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만족하게 될 테니 x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복소수예요 라고 아예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또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돼서 x라는 값은 정확하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와요. 얘도 꽤 유명한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러한 모양을 확인을 하고 나면 오메가의 성질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러한 복소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 세제곱하면 1이겠네. 그러면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 이 정도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문제를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근과계수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내가
확장해서 기억해라 라고 했던 게 뭐였죠? 근의 합은, 모든 근의 합은 뭘 보고 구한다? 뭐라고? 뭐라고? 마이너스 점점점점점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모든 근의 곱은 부호야 바뀌겠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 있지만 결국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개수. 그게 이제 뭐라고? 모든 근의 곱입니다. 홀수계라면 마이너스, 짝수계라면 플러스. 그렇게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이름도 써주시고 넘겨주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도 켤레근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다. 왜? 3차 방정식은 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2차식 안에 있는 켤레근의 성질 그대로 따라간다. 그럼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였다? 개수 조건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개수 조건이 뭐일 때? 유리수일 때. 개수 조건이 뭐일 때? 실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무엇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까? 빨리 할 거 꺼내서 해. 여러 개의 방정식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 개의 방정식을 연립할 때에 있어서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문자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1차식과 1차식을 연결해서 나오는 식. 근데 그럴 때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무엇을 이용했었나요?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은 뭘 이용하는 거다? 뭘 이용하는 거다? 뭘 하는 거다? 와, 진짜 너네들 개념 공부 최고야. 풀이법은 문자를 소거한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죠. 예를 들어 문자가 두 개가 있고 식이 두 개가 있다면 이 식을 서로 조합하여 문자를 줄여주는 거. 근데 문자가 하나씩 줄어들기 위해서 식의 개수도 똑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드시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어때야 돼요?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는 반드시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반대식이라는 거를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커지게 되면,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얘는 무슨 식이 나와요? 그쵸. 많게 되면 얘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거 있잖아. y라는 값이 3x 플러스 3x, 이것도 비례식이 되겠죠. 근데 비례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만 비례식이라고 하고 3x 플러스 2 이런 건 비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관계식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문자를 소거하는 소거법은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무엇을 이용하여? 가관법을 이용하여. 두 번째는 뭘 이용하여? 대입법을 이용하여. 그 가관법이 뭐고 대입법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알아야 한다까지는 아닌데요. 알면 좋긴 하지만 방법이라도 절대 까먹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건 뭐예요? 가관법이에요. 가관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1차식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만 하더라도 해를 찾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중등과정, 즉 1차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가관법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1차식이 아닌 그 외에서는 압도적으로 대입법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서 등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등치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서 까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죠. 꼭 이렇게 하면 얘만 기억하고 나머지를 까먹더라. 무엇이 중요한지, 니네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는 정말 신기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문제 어떻게 푸실 거예요?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거 연립해라 그럼 어떻게 푸실 건데요? 그게 등치법이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지만 이게 등치법이라는 이름까지 거창하게 필요한 거냐고요. 그걸 쓸 거야? 그거 왜 쓰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어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게 이 설명만으로도 요 앞에 있는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되죠. 어머나 아니네요. 잠깐만요. 연립 2차 방정식이 아니네요. 저기 130페이지까지가 마무리 되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교과 과정에 없습니다.
문자 3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신 대비해서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고서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신 대비용 풀이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뭘 이용해서? 거기 있는 그 1번 같은 경우에 문자가 3개인데요. 문자가 3개든 4개든 5개든 뭐든 간에 그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이제 속어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떤 문자를 지우실래요? 어떤 문자를 소거할까요? 첫 번째 조합을 통해서 소거할 문자를 뭐로 정하실까요? Y요? 자, 그러면 여기를 1번씩, 2번씩, 3번씩이라고 한다면 Y를 소거한다고요? 1번 더하기 2번 할게요. 그러면 C가 어떻게 됩니까? 3x 더하기 2z 값이 15 나오네요. 두 번째, Y를 또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 더하는 걸 좋아해서 두 번째 거에다가 2를 곱한 상태로 거기다가 세 번째 걸 더하겠습니다. 숫자가 좀 커지나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4, x, 5x, 그 다음에 2, 5z, 12, 30 나오네요. 그래서 식 좀 간단하게 바꿔주신다면 얘는 어떻게? x 더하기 z 값이 6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2, x 얼마? 3. 그럼 z는 얼마? 3. 그럼 그에 따른 y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냥 하나씩 구해서 반대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하실 거 구하시면 됩니다. 2번은 안 할 건데요. 그냥 그 방법 동일합니다. A는 B는 C는 D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식 몇 개로, 식 3개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문자를 소거하려고 만약에 했을 때에 만약에 이렇게 식을 정리했을 때에 그 정리한 식 자체가 특수한 형태라고 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그 1번의 식을 보면 그 기억과 니은을 더해버리면 그 식 자체가 2x 더하기 z는 10이라는 식인데요. 얘는 디귿이랑 식이 같습니다. 식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는 순간 싹 다 사라지죠. 한 문자만 소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문자를 다 소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따지자면 식의 개수가 같은 거니까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특정한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해가 나오지 않고 무수히 많은 관계식, 순서쌍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해가 줄래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꺼내서 해.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그럼 동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뭐 할까? X를 소거해볼까? X를 소거한다고 하면은 6y-3z 값이 4. 다음, 4y 마이너스 2z 값이 2. 자, 이 식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얘 뭐예요?
개수비가 같고 상수비가 다른 상태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떠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니네 기말고사에서 배웠던 건데. 직선의 방정식 아닙니까? 직선의 방정식 아니에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x계수가 같고 x계수의 b가 서로 같고 상수한 x계수란다. 개수비가 서로 같고 상수비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이 두 직선을 뭐 하든 서로 어떤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네 그래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니 혹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교점이 안 생겨요. 교점이 생겨야지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죠. 교점이 방정식의 해라고 그랬어요. 교점이 안 생기면 방정식의 해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라고요. 제발 그 그래프랑 똑같이 연관지어서 연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내 빨리.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려달라고요? 너무 추워서. 이상하다. 이 바람이 왜 여긴데? 근데 내가 왔다 갔다 아니야. 난 고정시켜놓는데. 야, 다현이 쪽이 제일 추워요. 아닌가? 온도를 좀 올려달라고? 온도 이미 여기서 온도 올리면은 걸레 냄새 나는데. 아니 인사할 것 같아. 자, 여러분. 특수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요. 해가 3개든 2개든 간에 결국엔 특수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은 걸 우리는 직선이 서로 뭐하다? 일치한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는 거는 뭔 얘기야 결국에? 교점이 하나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어떻게 하면 평행할까? 평행한 것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의 차이는 뭐야?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렇게 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번에는 1차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1차식에서는 대부분 90% 이상을 가간법으로 풉니다. 정말 극소수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다 가간법으로 풀고 그 나머지 것들 네? 필요한 거 있어? 아니야? 필요한 거 있으면 니네가 더 우선순위야. 빨리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근데 이제 2차 연립 이거 또 안 외워서 또 나한테 지적당하고 또 혼나면 진짜 머리 쥐어 뜯을 아니야, 안 뜯을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는 그게 그냥 니네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가 분명 개념을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풀면 돼. 너무 쉽지. 이 규칙이 맞는지 순서대로 확인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그 규칙을 모르더라. 가만 안 냅둘. 가만 냅둘 거야. 그리고 고이 접어 나빌레라 그냥 갖다 던져버려야지, 그냥. 네. 자, 연립. 2차 방정식에 풀이 같은 경우에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1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에서는 단순히 가관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지만 뭐 할 거 빨리 해. 네가 그 빠시락빠시락 하는 거랑 이 소리랑 겹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외에 2차식 이상의 식에서는 뭘 이용할까요? 대입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관법은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 네. 그럼 어떻게 사용하나요? 딱 요럴 때요. 제일 첫 번째. 그냥 한눈에, 한 번에 문자, 가관법을 이용하는 방법. 가관법을 쓰면 가관법으로 문자가 통째로 하나의 문자를 다 날려먹을 수 있는 것. 소거가 가능한가? 그런 문제가 있을까? 거의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겠지. 그지? 그치. 거의 없어요. 진짜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 문자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가관법으로 문자 소거 가능? 요때는 그러면 가관법을 쓰는데 그 외에 있는 모든 경우에는 뭘 써야 돼요? 내가 뭐가 중요하다? 대입법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입법을 쓸 건데 대입법 하면은 결국엔 어떤 식을 찾아서 어디에다가 대입을 뭘 집어넣을 건데 그럼 집어넣기 가장 쉬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차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1차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2차식을 소구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하죠? 2차식을 소구합니다. 거기 지금 3번에는 뭐 없어요. 3번에는 그런 거 없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4번에 3번 같은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네. 2차항 자체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2차식이 아니라 2차항 소거. 2차항을 소구합니다. 그죠? 2차항 소거를 통해서 1차식을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진 1차식을 다시 원래 식에다가 대입함으로써 관계식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요. 그렇게 2차항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 라고 했을 때 둘 다 만약에 어떠한 식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2차식 여기는 옆에다가 설명할게요. 2차식은 K라는 식이 있고요. 상수. 그 다음에 여기 2차식은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중에 하는 거를 낫겠냐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하는 게 낫겠냐? 내가 방금 전에 너 하라고 이거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내 눈치 보더니 안 하고서 왜 내가 얘기를 시작하니까 거기서 찍찍거리고 있냐?
하라고! 빨리 해! 뭐 하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수업 방해하고 있어, 왜? 자. 아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유난이냐? 진짜, 여기 상수항의 0으로서 한쪽으로 몰려있는 식 자체가 뭐가 되면? 는 0 형태로 정리가 된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4번에 1번이요. 4번의 1번 그림을 4번의 1번식을 확인하셨을 때 4번의 1번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일단 그 위, 아래 두 개를 합쳐 계산해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니? 이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는 거야. 문자를 소거할 수 있니? 안 될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2차 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 x제곱이라는 2차항과 xy라는 2차항을 동시에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뭘 써?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어디에? 아래에 있는 식에 3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라는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그지? 가능하지. 그렇게 가능한 식을 통해서 1차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으로다가 이도저도 아니야. 이제 인수분해도 안 돼. 지금 옆에 있는 2번 문제를 봐봐. 옆에 있는 2번 문제를 보면은 2차항 소거 당연히 안 돼. 2차식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니까. 인수분해 되는 애들 없어. 그럼 뭐가 돼?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도록 바꿔줘야 돼. 뭘 이용해서? 상수항을 소거해줌으로써 인수분해로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2차항 소거, 그러니까 문자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가? 대부분이 안 돼요. 99%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내가 말하는 대부분의 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2차식과 2차식에 대해서 풀이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그 1차식과 2차식 형태로 나와 있는 식은 뭐 하면 돼?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미 뭐가 있으니? 1차식이 있으니 뭐 하면 될까?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3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3번으로 돌아가서 3번에 있는 식을 확인해 보시면 대표 예제 3번, 3번에 1번, 3번에 2번 x-y는 4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 이렇게 나와 있는 식 있잖아요. 그지? x-y는 4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 이렇게 나와 있는 식 같은 경우에 뭘 하라고? 그냥 식을 정리해서 그걸 대입해버리면 식이 정리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x값이 뭐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2가 나오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x라는 값이 6일 때 y라는 값은 6 집어넣으면 2 나와요.
또는 x라는 값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라는 값은 마이너스 2 나와요. 나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라는 값은 마이너스 6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정석풀이입니다만 약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상으로 간단하게 쓰셔도 틀렸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니네 학교에서 원하는 표현 방법으로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4번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법은 그 소거를 하는 것. 그 소거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가관법, 대입법, 그 다음에 등치법. 등치법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제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식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 없이 뭘 이용하면 된다? 그냥 가관법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를 소거해서 식 하나를 줄여, 식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여러분들 혹시 유희왕 카드 놀이 하세요? 카드 하나를 제물로 바쳐 누구를 뭐 빼고 뭐 시기를 소환하고 막 이런 거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적은 경우에는 제물로 바치려가 부족하니까 문자 소거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계식까지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아니야. 딴 소리 하지 마. 자, 해서 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한 것들 그린에서 한번 쓱 보면 23번 유형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뭐가 없군요. 30번까지는 좀 풀까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중간에 그 못 써먹는 식까지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5번 특수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지워도 괜찮을까요? 지우겠습니다.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어떤 형태로 띠냐면 지금 이건 무슨 모양으로 보여요? y 더하기 z, z 더하기 x 무슨 모양으로 보여요? 개수가 서로 다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양이 서로 같은 게 두 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러한 경우에는 뭘 하면 게 가능할까요?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으니까 특수한 형태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모자란 애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뭘 통해서? 싸그리 싹다 더해줌으로써. 그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7이니까 이미 얘는 얼마니까 7이니까 나머지 z는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6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x는 얼마? 3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세팅으로 해주는 게 이게 개수가 같을 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5-1번에 1번도 해당해요.
EX가 똑같이 2번 나왔고요. 3i도 똑같이 2번 나왔고요. OZ도 동일하게 2번 나왔어요. 그렇게 2번 동일하게 2번 나오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냥 한 번에 다 더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의 응용 버전이 이제 뭐냐면 옆에 있는 2번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x 곱하기 y제곱, y제곱 곱하기 z, x 곱하기 z. 곱한 애들의 모양이 서로 어때요? 한 번씩 곱해졌어요. x, y 한 번, y 제곱, y, z 한 번, z, x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그 5-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된다고요? 싹 다 곱해요. 그거 싹 다 곱하시면 식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y 4제곱, z 제곱의 값이 얼마? 16 나옵니다. 아, x, y 제곱, z의 전체 제곱이 16이구나. 근데 그 위에 있는 식에서 확인하시면 x하고 y 제곱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양수니까요. 근데 y 제곱은 양수잖아요. x도 양수여야 되죠. x 양수, y 제곱 양수, z 양수, 양수 제곱이니까 x, y 제곱, z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되죠. 지금 미리 혹시 체력 충전 중이신가요? 이따 남아서 하시려고? 지금 거의 한 10분째 졸고 15분째 졸고 계셔서 제가 지금 뭐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지금 뭐라고 하는데, 남아서 더 하다 가려고 지금 와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왜 자꾸 그렇게 몸을 못 가누시고 본인 컨트롤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두 번째 특수한 형태. 특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상반방정식과 비슷한, 여러분들 그 이름이 뭐가 나와 있었냐면 윤환식, 윤환식, 다른 말로는 순환식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A에서 B로 연결되고 B에서 C로 연결되고 C에서 A로 연결되는 애를 말해요. 어디서 나왔어요? 곱셈 공식에서 나왔어요. 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반식. 상반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개수가 서로 대칭이 된다고요. 개수가 대칭이 된다는 게 뭐예요? ax 4제곱 더하기 bx 3제곱, 이런 형태.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요런 형. 녹화 좀 끊어주세요. 아니야, 녹화 끊지 마요. 순간 이성을 날릴 뻔했어요. 뭐 하는 놈이죠? 하품을 하는데? 내가 네 친구예요? 그럼 따로 얘기하시고요. 대칭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대칭식이라는 게 뭐예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도 식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를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x 플러스 y라는 값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곱에 대하여 뭔가 특정한 값을 준다면 대칭식이라고 하는 형태는 항상 이런 걸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합과 곱을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t 제곱 마이너스 u t 플러스 v는 0의 두 근을 x와 y라고 하여 x 플러스 y,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 곱 형태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5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라는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xy라는 값이 21을 만족하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순서쌍으로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또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1은 0이라고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대칭식은 난이도가 올라가면 반드시 이걸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4번, 그 아래에 있는 4번 혹은 아래에 있는 3번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서요. 반드시 합과 곱을 따로따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쓴 게 U랑 V인데 U, V 쓰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쓰세요? 그냥 A하고 B하고 잡으세요. 반드시 합을 어떠한 숫자, 상수, 곱을 어떠한 상수 형태로 찾아주셔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5번까지 해서 숙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숙제 내줬던 거 좀 확인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숙제 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험 대비 들어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오답까지 마무리된 걸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 부분은 무엇이냐면 최고 득점 쪽에서 숙제 쪽을 좀 최고 득점과 센 C 단계에서 숙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센 C 단계, 최고 득점 숙제가 들어가진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